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오늘도 1분 컷 68번부터 계속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북한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엎으려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니까 남북 교류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국가단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보안법도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그 4번 지문 때문에 그런데 남북교류법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어요. 근데 양 법률의 규제 대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남북교류법은 북한을 대화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로 보니까 완전히 규제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파악이 되려면 비슷한 법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비슷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2번 지문,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으로 둔 정치체제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뼈대로 한 경제질서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줄이면은 남북합의서죠. 일단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인데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지만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약까지는 아니고 공동성명이나 신사협정, 그래서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성격의 남북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 질문은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려면은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권을 줘야 되겠죠. 전문가한테.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990년이니까 좀 국법이죠. 이게 남북교류법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니까 그 외국환 거래법이 조금 이제 신법이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법이 90년도에 만들어진 국법이래요. 근데 북한과 남한과의 주민이라는 문제는 특별법에서 적용이 되는 남북교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법이랑 국법이랑 붙으면 신법이 이기지만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법이지만 외국환 거래법에 우선하는 거라서 이 다른 법률이라는 게 이 외국환 거래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이 남북교류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관계에서는 특별법 성격인 남북교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 원칙에 보존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필요하고 조선인을 부친해서 출생한 자도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태어났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설사 그가 북한 지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나라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을 딴 걸로 안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당연히 된다. 1번이 답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70번 조약이네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해가지고 이거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합중국 군대에 지휘하는 협정은 국회 관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조약이고 그 외국 군대, 그 미국 군대가 되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정적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제60조에 포함이 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이게 이제 열거조항이죠. 그래서 조문 그대로 나와야 돼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그 다음에 5호 통상항해 조약 맞죠? 그 다음에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상 이런 것들은 열거조항으로서 맞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어떻게 풀어요? 국제노동기구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이게 국제노동기구를 ILO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 체결된 마라케시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죠.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체결돼서 공포된 조약이니까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이지만. 그리고 가중처벌도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그 변형 지문 본 교재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71번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미국과 맺은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냐? 조약이 아닙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조약이 아닙니다. 왜냐면
조약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있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게 있고 아예 조약이 아닌 게 있어요. 조약이 아니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통령이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억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번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 할 수 없는 게 사실 유엔 산하 200 몇 개 나라 중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봤자 한 3-4개? 4-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이제 논리가 따로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관습법으로서 수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도 우리나라 트라우마 있는데 체결을 할 수는 있어요. 대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맺은 어업협정도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72번 체결권도 대통령한테 있고 비준권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권도 대통령한테 되는데 그럼 국회가 가지는 것은 뭐냐? 중요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조약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면 또는 구두라고 하면 서면도 되고 구두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데 틀렸어요. 자 봐봐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말로 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서면으로 하는 게 판례에서는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면이 원칙이구나. 그래서 서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구두로 예외도로 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서면 또는 구두라고 해버리면 얘랑 똑같은 그 위치나 이제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니까 본 교재에 있는 내용도 꼭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헌범죄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조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무회의 나오면 항상 거쳐야 한다가 맞고 만약에 거칠 수 있다. 뭐 이딴 식으로 나오면은 틀렸다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풀 수 있다. 다음 조약과 국제법규 헌법 제6조이라게 국제법 존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조약이면 국내 국제법이면 국내법안이 무조건 우선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보시면은 법률적인 힘을 가지면 법률과 붙으면 되고 명령의 힘을 가지면 명령과 붙으면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 법에 우선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조약이랑 우리나라 법이랑 충돌하게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원칙의 우선을 따로 써야 돼요. 그럼 이제 3번 지문을 보시면 우리 헌법은 어떠한 조약에 대해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조약을 인정하지만 법률이나 명령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적인 조약은 없어요. 대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약은 법률이나 명령의 힘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는 이긴다. 조례는 이겨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된다? 그럼 조약은 이깁니다. 조례는 이겨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 맞고. 그 다음에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최근에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4번.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 거기까지는 이해해서 쳐도 UN 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개정하면 우리 법이 위헌이 돼? 아니죠. 그래서 이적 행위 조항과 이적 표현물 소지 조항은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노동기구 또 나왔죠. 그래서 ILO 이런 것들인데, ILO 조약인데 이런 것들은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법률적 힘을 가지면 우리나라 국내법 중에 효력 법률이랑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등급끼리 뭐 시킬 수가 없습니다. 헌법적인 힘을 가지면은 법률한테 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률적인 힘밖에 없으면서 법률한테 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하거나 우리 헌법에서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유권 규약을 해석했을 때 우리나라 입법자에게 입법 의무가 돌출된다. 같은 법률끼리는 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자유권 규약위원회 견해가 있는데 뭐 이 견해에 따라 기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전과 다 지워줘야 되고 돈 줘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게 없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은 4번이 됩니다. 네, 이게 다. 아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민사 소송할 때 원고가 피고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100억. 근데 여러분들 원고가 피고를 막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너 100억 받을 거야. 그러면은 한 1억쯤 소송 담보를 맡겨라. 너 장난으로 소송 건 거 아니지? 그러면은 보증금 맡겨놔. 담보해. 어차피 네가 이기면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장난으로 소송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담보를 하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라 국내 조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한테 이렇게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 걸려면 당연히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해야 되겠죠. 걔네들이 진짜 돈 받을 게 있다면은 담보물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나 아니면은 좀 시간 끄는 목적으로 할 때는 이런 부담을 줘야 돼.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 우리나라 주소가 없는 원고가 있다면은 법원이 소송담보 제공 명령을 하도록 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위원회 이런 것들, 그다음에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인 효력이 없죠. 그래서 위헌 심사 척도로 삼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유권 규약위원회 견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불과하고 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구속력까지는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헌법청론이 끝나가네요. 그래서 뭐 1번이나 2번에 마무리해가지고 그 문화국가 원리부터 경제질서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